우리 몸 이미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3세대 항암제는 이름을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근데 1세대, 2세대하고 3세대는 프레임이 꽤 달라요.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냐면 1세대, 2세대는 일단 암세포를 계속 봤어요. 암세포에 초점을 두었어요. 얘가 빨리 증식하는데 그 빨리 증식하는 단계 G1 단계, S 단계, G2 단계, M 단계 이렇게 세포가 성장하고 둘로 쪼개지는 그 단계를 어떻게 막을까? 그게 다 암세포 1세대. 2세대는 어떻게 하면 얘가 빨리 성장하는가? 이렇게 했죠. 근데 3세대는 암세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우리 몸 이미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3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생각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암을 여기를 틀으면 아까 손을 막았더니 발을 쓰고 발을 쓸 때니 헤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숨바꼭질이 우리가 이길 것 같았지만 너무나 만만치 않은 적이다. 그래서 그 유연성, 요게 막으면 없어졌다가 또 다르게 나오는 이거에 아주 치가 떨린다. 이렇게까지 생물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보통 사람 암 진단 안 받은 사람도 하루에 500개에서 몇만 개까지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데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좀 다스려 가지고 되더라. 근데 그 면역세포는 생색 안 내고 부작용 안 나잖아요. 뭔 일이 있었나 싶게 그냥 조용히 엄청나게 탁월한 약인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이미. 그래서 그 힘을 쓰는 것이 낫겠다. 바깥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도. 그래가지고 면역세포, T세포가 대표적으로 면역세포죠. NK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이런데 T세포를 봤더니 얘가 왜 근데 암 진단을 안 받은 사람은 그걸 없애서 그냥 어떤 임계점 딱 그어서 질병이라는 쪽으로 확 가속도가 안 붙게 했는데 왜 암환은 걸렸을까? 봤더니 T세포에 PD-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드 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뭐가? 죽음이 데스. 죽음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인자가 있어요. 인간을 비롯하여 다세포 생명체는 우리의 모든 세포에 죽음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생명체도 있습니다. 단세포 생명체는 죽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단세포 생명체가 고등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보는 건데 다세포 생명체는 여러 세포가 협동해서 더 고등한 일을 또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일을 하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죽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에 일단 한번 없어지는 거 대신 유전자만 계속 연속성을 갖듯이.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단세포 생명체는 죽기가 힘들어요. 그런 프로그램드 데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늙으면 이렇게 결국 100살, 120살, 150살 되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어떤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든지 이거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모든 세포에 그게 있어요. 빨리 확 활성화되는 것과 브레이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차에도 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셀레이터만 가지면 신나게 속도 낼 때는 좋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PD-1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이 PD-1의 라이간드라 해서 뭔가를 연결하는 거라는 뜻인데
PDL1이라는 것으로 얘를 딱 밟아줘요. 그럼 T세포가 면역세포니까 이렇게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T세포가 면역작용을 안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PDL1이 PD1과 결합해가지고 면역세포 작동을 못하게 하는 이거를 중간에 가서 막는 약이 이제 면역항암제예요. 뭐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 하는. 그래도 요새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면역세포죠. 그렇게 초점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암제보다 또 부작용도 좀 적다고도 처음에 발표됐고, 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죠. 뭐 지미 카터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이 전환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면역이 결국 핵심이다. 어떻게 이 암을 효과적으로 죽이느냐에 뭐 초점이 아니라 사실 내 몸에 면역이 좋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양의학에서, 서양의학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지 마라. 나이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뭐 이게 근거도 없는 모호한 소리로 사람을 현혹시키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면역에 관련해서 관다고 할 때 의학 전문 기자 1호인 홍해글 씨가 동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본인 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는 면역학이라는 걸 별로 공부를 많이 깊이 안 했고 지금같이, 그리고 이렇게 배웠다. 뭐라고 배웠냐면 면역을 높여가지고 이런 거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 허망한 얘기여서 마치 태평양 물을 드라이기로 다 말리겠다는 얘기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비특이적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딱 암세포 그 녀석한테 딱 맞춰야지 그냥 막연히 면역세포를 높여가지고 어쩌고 한다고, 이거는 태평양 물을 이걸로 드라이기로 넌 스페시픽이라고 그러죠. 딱 그거에 맞추지 않고 그냥 비특이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막상 개발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도 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또 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맞는 분은 활용하겠지만 부작용도 가끔의 경우는 심하게 오기도 하고, 심하게 올 뿐 아니라 이 두 개의 부작용과는 좀 양상이 다르기도 해요. 급격한 하이퍼그레이션이라고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좀 빠르게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의 환우에게는 생기더라. 이게 보고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계속 가더라. 약간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봐요. 그냥 면역세포 모두에게 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아직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고 어느 데서 활용할 대목이 있다, 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항암제의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